어느 날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현재 전세 살고 있는 너네 삼촌이 구축 아파트를 사려고 한단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말을 듣고 저는 제가 할머니 말씀을 듣고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다. 넌 당연히 청약하라고 하겠지? 네, 맞아요. 90세이신 할머니도 아시는 내용인데 왜 또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난 몇 년간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요, 뭘. 4인 가족인 삼촌은 60세이신 현재까지 무주택자로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만점, 부양가족 수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까지 만점으로 즉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인 69점, 즉 청약 가점 만점자다.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해도 구축 아파트를 사버리는 순간 청약통장, 즉 지금까지 수십 년간 버텨가며 힘들게 지켜왔던 무주택자로서의 좋은 신축 아파트를 남들보다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내던져 버리는 꼴이다. 난 정말 이 당첨될 확률이 높은 복권을 스스로 내다 버리는 행동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희 삼촌 핸드폰 앱에 청약 일정 앱을 설치를 해서 알림 오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할머니가 나에게 물어봤다. 할머니, 삼촌 핸드폰에 설치해준다고 볼까요? 장담하건대 절대 안 봅니다.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두세요.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를 한다. 현실에서도 정확히 들어맞는 말이고 부동산 쪽에서도 반박의 여지가 없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부동산을 접근하는 데 있어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어갈 것입니다. 단순한데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사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실제 사례고요. 때는 바야흐로 6년 전. 저는 첫 번째 집을 미분양 아파트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인기가 없는 아파트였지만 나름대로 저의 분석 결과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제 지인은 그 집 샀어? 그럼 나도 무조건 살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 저의 행동이나 가치관에 신뢰가 있었기에 저를 따라서 투자를 한 거겠죠? 좋게 말해 저를 믿고 투자를 한 거지 실상은 묻지마 투자인 거죠. 묻지마 투자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매수한 분양 아파트에 다른 호실을 본인이 원해서 분양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다고 했죠.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나서 2년이 흐른 다음 입주장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제 지인 모두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것이므로 실거주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임대를 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가지고 계신 매물에 최대한 많은 손님이 붙을 수 있도록 부동산 100곳에 매물을 내놓으세요. 이 말을 들은 제 지인은 그럼 너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임대를 맞춰놓고 그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부동산 두 곳에만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그분이 분양받았던 매물과 제가 분양받았던 매물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2년 전 분양받을 때부터 어차피 30평을 분양받으나 34평을 분양을 받으나 전세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아. 즉, 전세가가 거의 똑같을 것 같아서 30평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제 지인은 알고 보니까 34평을 분양을 받았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30평 아파트 매물을 전세가 2억 원에 세입자를 맞췄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세가가 높아야 본인의 투자금이 적어져서 좋겠죠. 반면 제 지인은 34평짜리를 분양을 받았는데 전세가를 얼마에 맞췄을까요? 통상적으로 34평이 당연히 30평보다 면적이 넓으니까 가격이 더 비싸거나 최소한 비슷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최소 2억에서 2억 2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결론은 제 지인은 1억 7천에 전세 세입자를 맞췄습니다. 면적은 제 것보다 4평이나 더 넓은데 전세가는 3천만 원이나 더 저렴합니다. 제 지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세입자를 다 맞춘 다음에 해당 단지 전월세 흐름들을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전 그 당시 전세 매물 소진되는 것을 거의 매일 체크를 했고 이로 인해 조금만 버티다 보면 제가 원하는 전세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100곳에 매물을 내놓다 보니까 수시로 아파트 주변 부동산 사장님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분양받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사장님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많았기에 간접적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죠. 전세 임차인을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제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매물을 부동산 두 곳에만 내놓으셨어요? 이 말을 들은 제 지인은 아니, 나는 두 곳에만 내놔도 괜찮을 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다른 곳은 3억이 올랐는데 우리 매물은 1억밖에 안 올랐어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저 역시도 사람이니깐요. 떡을 갖고 있어도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죠. 하지만 제가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본인은 아무 조사, 아무 노력 없이 1억이나 자산 가치가 상승을 했는데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억이면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에서도 최상위급인 G90을 살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 이때까지 그 지인에게 이것저것 코치를 해주면서 그 어떠한 사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짜 1원 한 장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간을 들여가며 부동산 매물들을 분석을 하고 관련 책들과 영상을 보기도 하고 실제 현장에 수도 없이 임장을 가며 얻은 저의 인사이트에 무임승차를 해놓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지인을 절대 도와주지 않으며 더 이상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강의를 하거나 또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영상이나 책들을 통해 간접 체험을 하며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공부를 하거나 이 공부를 잘 활용을 해서 실천까지 하는 사람은 진짜 정말 없다. 진짜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떠한 집단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표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투자라는 행동으로 행동화까지 한 사람까지 교집합으로 묶는 경우에 그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즉 부동산 투자를 실제로 이행을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공부 없이 투자한 분들도 많기에 이분들이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해서 우러러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강의할 때나 주변 지인들에게나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에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요. 부동산 공부 어떻게 시작해요? 부동산 책 골라주세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고구마를 먹는 느낌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역량의 편차가 있을 수 있기에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질문을 절대 할 수가 없다. 어차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공부 안 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일구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할애하는 제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깝거든요. 또 이러한 질문에 제가 성심성의껏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내 탓보다는 남 탓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수많은 책, 수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일단 본인만의 잣대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말도 안 되는 말에 휘둘리게 되고 이런 강남 아파트도 뚝뚝, 부동산 하락론 쑥, 압구정 현대 1차, 반년 만에 11억 하락 뭐 이런 기사만 봐도 벌벌 떨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래서 뭔가 부동산 가격이 좀만 조정을 받아도 바로 그 매물을 추천해준 사람에게 덤탱이를 씌워버립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저희 삼촌은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낮 12시부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을 하시죠. 잠자는 시간이 거의 저녁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 관련해서 삼촌은 숙모에게 집에 오래 있는 당신이 알아봐야지 하는 입장인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숙모는 누가 야간까지 일하라고 했냐 주간에만 해도 된다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촌 역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야간 일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 누구도 삼촌 보고 야간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야간 일을 또 한다고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저 역시 그렇게 일하는 삼촌의 건강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오히려 부동산 공부 관련해서는 서로가 미루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갈 리가 없습니다. 사실 삼촌 편, 숙모 편, 누구 편을 들고 싶지도 않고 저의 솔직한 의견은 어차피 배우자에게 뭘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야간 일을 뛰고 잠이 부족해도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러한 모습을 배우자에게 보여주면 배우자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상대방에게 넌 왜 안 하냐라고 하면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벽이랑 대화하는 느낌입니다. 청약통장 점수가 높으니까 괜찮은 아파트 분양 나오는 거 잘 알아보라고 하면 서울에 집이 얼마짜린데 우리 형편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강남에 이런 3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괜찮은 가격에 분양하는 아파트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도 말이죠. 제가 삼촌에게 서울의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생각보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엄청 적습니다. 인허가도 줄고 있고 착공도 안 되다 보니까 내년, 내후년
다 공급 물량이 없죠. 그리고 2020년 8월 4일 주택 공급 대책 당시 발표했던 택지들인데 결론적으로 이 발표했던 택지 중에 현재 주택이 순조롭게 지어지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 발표했던 3년 전 당시에도 거의 대부분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기사를 매일 읽다 보니까 저 발표는 일단 던져놓고 진행하는 대책이지 완벽히 주민과의 협의를 끝내놓고 발표하는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사들이나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시세 조사를 전혀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뉴스에 강남도 하락한다 또는 인구가 감소해서 부동산 폭락한다 라는 단편적인 내용만 보고 저에게 투자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계란이 코로나 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계란 한 판이 10,000원이면 이게 비싼가요 저렴한가요?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할 수도 또는 엄청나게 비쌀 수도 있습니다. 주변 마트 시세가 계란 한 판에 20,000원이면 이 10,000원이라는 가격은 엄청 혜자스러운 가격이고 주변 마트 시세가 계란 한 판에 5,000원이면 이 10,000원은 엄청 비싼 거겠죠. 즉 마트에 자주 가서 시세 동향을 체크해보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 마트를 안 가보고 남의 이야기만 듣고 아 요즘에 계란 10,000원이어서 엄청 비싸대 라고 하면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런 상황에서 삼촌이 살고 있는 빌라는 깡통주택입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똑같죠. 하지만 더 이상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는다고 하는데 사실 맞는 말이죠. 근데 나이가 있어도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나이가 젊어도 배움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배움의 의지가 있는 사람의 학습력이 월등한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즉 준비된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학습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혹여나 제 지인이 저의 말을 잘 따르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공부를 안 하고 행동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아, 그때 여기 말고 거기 투자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머리 아파. 어떠한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누가 그러던데. 이러면서 본인이 알아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건 한번 알아봐 하면 미안 안 알아봤어. 이 말도 달고 살죠. 농담이 아니라 100%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삼촌을 나쁘게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인자하시고 정말 배울 점도 많은 분입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정말 대단하시고요. 하지만 경제적 마인드 부분에서는 정말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물과 기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삼촌을 예시로 들었지만 자산가들과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대화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고방식이 너무나 차이가 나버렸기에 서로를 설득하려는 순간 왜 너의 생각을 강요하냐고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만나는 부류끼리만 만나게 됩니다. 바로바로 행동을 하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 위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면 또 자극을 받아서 그 사람들만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선순환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말만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때 하려다가 못했다. 사실 누가 봐도 안 한 건데 말이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부동산 용어를 물어보면 이거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죠. 그 지인 역시 똑똑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것과 행동하는 것 역시 별개입니다. 치킨을 요리한다고 할 때 염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몇 도에 몇 분간 튀겨야 되는지 백날 레시피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튀기는 것이 낫습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또 거기서 배우는 인사이트가 있는데 백날 이론만 알고 있으면 뭐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실천까지 하는 사람은 정말 10%도 되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순자산 상위 커트라인인데요. 이 수치에는 물론 금수저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자수성가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자수성가 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공부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되 행동화가 빠르다는 겁니다. 벌써 서점에 가면 2024년 달력과 다이어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아, 또 2023년 다 갔네 하고 넋두리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보고 또 2024년 1월 1일부터 뭐 해야지라고 다짐하진 않나요? 그냥 2023년 12월 1일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가끔 재테크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이러한 댓글을 정말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돈 되는 정보는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영상의 정보는 신빙성이 없다.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수도 없이 보셨겠지만 어차피 알려줘도 대부분 안 해요. 진짜 거의 안 합니다. 한다고 해도 대충 하죠. 대충 해놓고 열심히 했다고 말을 하죠. 정말 100% 팩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행동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 자체가 벌써 50%의 경쟁자를 제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남들 보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말만 하지 실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안 하면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조차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